제가 지금 필사하고 있는 책은 우리 첫째 아이는 명심보감, 둘째 아이는 사자소학이거든요. 서당 다니다. 대부분 되게 좀 빈약하세요. 자기를 돌보는 어떤 것들이. 저는 필사가 손으로 하는 명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 한 줄이라도 괜찮으니까 매일 해보세요라고 저는 말씀드려요. 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새로운 책 필사 손으로 쓰고 마음으로 읽다라는 책을 내신 두 분을 모셨습니다. 써니태님 그리고 비비드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책을 사랑하는 나무, 독서 중심, 아이 중심, 책나무 독서 프로그램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본부장 한혜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의원을 하고 있고요. 한의사입니다. 석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필사라는 거를 주제로 책을 내셨는데 필사는 도대체 왜 하는 건가요? 아니, 누가 하자 그랬어요? 저요. 아, 그래요? 네. 어느 날 이게 자연 발생적으로 생겼더라고요. 필사방이라는 게. 네. 제가 예전에도 필사를 잠깐 해본 적이 있긴 한데 네. 그 당시에 제가 마음이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를 해볼 게 없을까 하다가 다시 필사를 한번 해보자. 근데 혼자 하기는 힘드니까 좀 인증을 하면 스스로 약속을 좀 잘 지키지 않을까 해서 스피치 클래스에 제가 인증을 했죠. 그랬더니 좋은 것 같다. 나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순식간에 몇 분이 계시더라고요. 필사를 저희가 100일을 목표로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매일 일정한 시간에 필사를 각자 원하는 책으로 해서 인증하고 그걸 100일까지 지속하자 이렇게 약속을 했죠. 그게 그냥 책을 읽는 거랑 필사를 하는 거랑 달라요? 저는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단순히 책을 우리가 눈으로만 읽는 게 아니라 필사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왜 책을 읽을 때도 오감을 다 사용을 하면 스며드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 책을 따라 쓰면서 내 감정들을 오롯이 내 안에 깊은 곳에 이렇게 저장을 시켜두는 듯한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오감을 사용해서 책을 읽는 게 뭐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말로 이렇게 소리 내지는 않지만 한자 한자 따라 쓰잖아요. 한자 한자 이렇게 옮겨 쓰는 그 과정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나의 촉감이 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청각은 사그락사그락 거리는 펜의 소리, 이런 모든 감각들을 다 살려서 우리 온몸의 세포가 살아 움직이듯이 그렇게 쓰는 과정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은 저는 너무 좋았던 게 우리가 세로의 시간들이 있잖아요. 네. 네, 하루 이틀 이렇게 쭉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있고, 그리고 나를 들여다보는 가로의 시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필사하는 시간이 그런 가로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로의 시간과 가로의 시간이 만나는 그 교차점이 이 필사 노트 안에 들어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럼 처음에는 이제 써니텐 석선님이 네. 하자고 했는데 하자고 하는 말을 봤을 때는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사실 저는 필사를 혼자 하고 있었어요. 이미? 네. 아, 혼자서 이렇게 필요한 때에 네. 그냥 혼자서 이렇게 하고 있다가 제안을 하셔서 네. 그러면 같이 하면 우리 함께 더 멀리 오랫동안 할 수 있으니까 저도 참여를 하게 됐던 거죠. 원래 하셨다가 옛날에 하셨다가 네네. 안 했던 거잖아요. 다시 하고 싶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거를 내가 다시 하면은 나에게 어떤 효과가 있겠구나라고 기대했던 건 뭔가요? 저는 필사가 손으로 하는 명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냥 독서하면서 책을 그냥 베껴 쓰는 거하고 좀 다르게 어떤 책을 선택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당시에 할 때 이제 긍정화금 필사를 했던 게 바로 그런 목적이었거든요. 제가 했던 건 루이스 헤이라고 하는 네. 그 치유 전문가의 책을 했어요. 거기에 메시지는 이제 자기를 사랑하는 법, 그리고 이 세상은 온전하다, 안전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반복적인 메시지가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단순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좀 유치하다 생각할 수도 있기는 한데 내가 뭔가 필요할 땐 그 메시지가 되게 와닿고 힘이 되거든요. 그걸 쓰는 동안에 좀 집중해서 쓰면서 그 생각을 한 번이라도 더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대화를 나누고 어떤 생각을 평소에 하느냐가 그날 기분도 좌우하고 생각을 많이 바꿔주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매일 필사를 한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럼 실제로 하면서 이제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도 좀 궁금한데 내가 이걸 하면은 이런 변화가 생길 것이다라고 기대한 것들도 있을 테고
실제로 필사를 하다 보니 이런 변화가 생겼구나라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20대 때 하셨으니까 나이가 달라졌기 때문에 다른 효과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우리가 뭔가 살이 찌면 운동을 할까 이렇게 결심을 하잖아요. 그처럼 뭔가 마음이 이렇게 단단하지 않고 조금 힘들어진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 있었거든요. 뭔가 새로운 걸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게 그냥 불현듯 필사를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갑자기 떠올랐군요. 예, 예. 근데 그게 낯설진 않았으니까 뭐 어떤 책으로 필사할까 크게 고민을 하진 않았어요. 책은 워낙 좋은 것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저는 불경이나 성경책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많이 봤거든요. 네. 뭐 금강경 다 쓰는 사람, 뭐 신약성서 다 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루이스 헤이 헤이? 네. 그분 책 제목이 뭐였죠? 바로 한 장 마음 챙김 긍정화감 필사집이라고 있는데요. 아, 이 책 제목이 필사집입니까? 아, 네네네. 아. 저도 필사하기로 마음 먹고 나서 그렇게 필사집이 나오는 줄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그걸로 하면 그냥 좀 편하겠다. 근데 내용도 괜찮겠다. 굉장히 가벼운 마음으로 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그 책이 저한테 되게 영향을 많이 줬어요. 그래서 이 책으로 필사를 며칠이나 하신 거죠? 저는 지금도 계속 하고 있어요. 그 필사집이 1년짜리여서 아, 네, 거의 끝나가기는 하는데 거의 1년 돼갑니까? 네네. 거의 1년 돼가는 이 시점에서 네. 우리 한의사 썬텐 석선이님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일단 제일 크게 달라진 부분은요. 네. 저를 사랑한다는 느낌을 좀 실질적으로 갖게 됐어요. 조금 어릴 때부터 자랐던 환경이나 제가 커왔던 그런 부분에서 잘 해야 된다 이게 좀 강했어요. 그러다 자기한테 좀 네네. 엄격한가요? 그랬죠. 야, 공부를 잘해도 공부 잘했네, 대단해가 아니라 야, 네가 뭐 이 정도는 당연히 해야 되지. 약간 이런 쪽입니까? 그 다음에도 그걸 유지해야 되고 아, 네. 이건 당연한 거고 다음에 또 잘 봐야지 이럽니까? 그렇죠. 못 보면 이제 좀 부족한 거죠. 그랬던 거죠. 되게 무서운 선생님 같은 느낌인데요? 아니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시골에서 자라서 네. 이제 좀 더 그 부분이 부각이 됐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세상은 넓고 또 잘 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그런 세상을 잘 못 보고 자랐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골에서 자라셨고 근처에서 제일 공부 잘하셨고 넓은 세상을 못 보셨고 만약에 그렇다면 네. 이거는 자기를 혹독하게 다룰 조건이 아니라 자만할 조건이죠. 그게 상황에 따라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걸 좀 자만하거나 또는 자신감으로 가져갈 수도 있는데요. 그럼요.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반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조금 완벽해야 된다,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었고, 그런 부분들을 좀 해결하려고 하는 숙제가 있다 보니까 제가 직업적으로도 지금 하는 일로 연결이 된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기특하기도 하고, 중간 20대 때나 그때 조금 힘들었을 때는 제가 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조바심도 나고. 근데 지금은 그 부분들이 많이 해결이 됐어요. 그래요. 네, 그 과정에 있는 거고, 그 과정에서 저는 저 책을 하게 된 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사건이긴 했었어요. 40대 중반이 넘어가면서 다시 필사를 했단 말이에요. 이때는 20대하고 다르게 뭐가 생겼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메시지가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20, 30대는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성과가 어떠냐가 중요하지만 이제 40대 넘어가면 저 자신뿐만 아니라 뭐 아이들 문제 그리고 외부적인 환경에서 제가 영향을 받는 부분들이 계속 생기잖아요. 그런 데서 제가 어쩌지 못하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뭐 공부야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 거다라고 한다면 이건 제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들이 점점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어른이라는 게 참 힘든 거구나. 진작에 어른이긴 했지만 마음으로 어른이 된다는 건 피할 수 없고 그걸 감내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느끼는 부분들이 이 힘들면 어떻게 해결해 갈까라고 했을 때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걸 견딜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 책을 필사하면서 이제 그 부분이 좀 더 감각적으로 와닿았죠. 그럼 한혜경님은 필사를 하면서 얻어진 효과가 제일 큰 게 뭔가요? 필사를 했던 이유가 두 가지가 있긴 하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를 돌아보는 시간, 그런 시간을 가졌던 거고, 두 번째는 기록의 목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책을 읽고 책장을 덮어버리는 순간 내용들이 사라지고 이렇게
없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네, 크죠.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거죠. 네. 근데 필사를 하면 그 내용들을 이렇게 기록을 해놓는 거니까 기록을 하는 그 과정에서 내 걸로 이렇게 만들어지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스며들기도 하고 계속 넘겨보면서 한 번 더 이 내용들을 되짚어 보는 거죠. 네,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필사를 했던 이 자체보다는 이렇게 우리 마음 맞는 사람 같이 책을 한번 써보자 이렇게 해서 책 한 편 냈던 이 경험이 사실 훨씬 더 커요. 필사를 할 때 느낌보다 네. 스스로 책을 쓸 때 느낌이 더 강렬했나요? 네네. 필사 같은 경우에는 네. 다른 사람의 이야기잖아요. 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끄적여 가면서 따라 쓰는 거라면 글을 쓰기 위해서는 질문을 해야 되는데 나의 생각을 끌어내기 위해서 내가 나에게 계속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글 쓰는 과정에서 계속 저를 끊임없이 돌아볼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저는 결과적으로 저를 만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말은 굉장히 일기 쓰는 사람들이 할 것 같은 말인데 네. 그거를 책 쓰면서 느꼈습니까? 사실 저희가 처음에 글 쓸 때 일기처럼 쓰지 말자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기가 아니라 자아 성찰 이런 의미보다는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들을 끌어내서 이걸 일반화시키는 것도 참 필요하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이 책의 내용들을 저희가 쓰긴 했지만 첫 독자는 항상 나 자신이잖아요. 아, 그럼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끊임없이 쓰고 또 다시 퇴고하는 이 과정에서 나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런 느낌이 또 강했던 것 같아요. 두 분은 그럼 친구한테 필사를 권하시겠습니까? 권하죠. 그래요? 네, 저는 환자들한테 많이 권하고 있어요. 이미. 환자들한테? 네. 그러니까 제가 네. 모든 환자분들께 권하진 않고요. 네. 이 메시지가 필요한 분. 그러니까 저희가 예를 들면 이제 뭐 자존감을 키우고 싶다.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 불안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 이런 상황들이 어떤 치료적인 수준이 좀 넘어가고 좀 관리 정도로 조금 안정기에 접어들 때 좀 많이 혼란스러울 때 필사하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근데 조금 그 부분이 해결되고 이제 이거는 내면을 다져가야 되는 작업이 필요해요, 사실은. 그래서 치료라고 하는 거는 좀 짧은 기간에 뭔가를 도움을 받는 거지만 저는 진짜 중요한 건 그 다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뭔가를 할 수 있는 자기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내가 살을 빼서 뭐 복근을 만들었지만 이걸 유지할 수 있는 자기 습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유지를 정말 해야죠. 중요한 거죠. 네. 남이 만들어준 건 유지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치료를 할 때 제가 같이 치료를 하면서 그 이후에 이분이 혼자서 자기를 좀 잘 다뤄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기를 원하거든요. 그 부분을 많이 설명을 드리는데 네. 대부분 되게 좀 빈약하세요. 자기를 돌보는 어떤 것들이.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잘 모르시기도 하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내는 게 바쁘다 보니까 뭔가 자기를 위해서 챙기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필사를 꼭 한번 해보시라. 특히나 이제 이미 너무 잘 하고 있지만 자기에 대한 그 신뢰가 없는 분들. 그분들은 옆에서 한두 마디로 너 괜찮아 잘하고 있어 이걸로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남들이 아무리 자기한테 얘기해줘도 자기가 그 마음이 없으면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칭찬을 많이 받지만 자기가 자기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이번에는 잘했는데 다음에도 더 잘해야 저 사람들이 칭찬해 줄 거야 이런 거죠.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런 판단과 상관없이 자기가 자기를 신뢰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자기 애나 자존감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조금 낮은 사람들은 네, 필사를 하면 조금 좋아집니까? 도움이 되죠. 도움이 됩니까? 네. 근데 아무리 좋은 거여도 사실은 자기가 그게 필요하고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시작점부터의 신뢰가 좀 필요한 것 같긴 해요. 남이 하라니까 한다라고 하면 매일 필사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저는 꼭 강조드리는 게 매일 필사를 좀 매일. 강조드려요. 운동도 마찬가지로 이게 습관이 되려면 어쩌다 한번 하는 건 절대 습관이 되지 않잖아요. 항상 그게 일이 되기 때문에 익숙해지려면 단 한 줄이라도 괜찮으니까 매일 해보세요라고 저는 말씀드려요. 애는 어떠세요? 그 친구들한테 권하고 싶으세요? 실제로 친구들한테 권하지는 않았었고요. 저는 저희 아들한테 시키고 있어요. 아들한테? 맞아. 네. 아들한테는 왜 시켜요?
아들한테 시키는 이유나 목적은 뭔가요? 아들도 제가 느꼈던 이 감정 그대로를 느껴볼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주고자 했던 거고요. 아들이 지금 학년이 몇 학년이에요? 지금 이제 6학년, 4학년 남자아이 둘이고요. 그러면 좀 음. 차분해지길 바라는 마음도 있으시겠네요. 6학년 남자애들은 대부분 안 차분하니까. 네네네. 첫 번째 목적은 그거고 두 번째는 내용이 있어요, 사실. 내용이. 네. 제가 지금 필사하고 있는 책은 우리 첫째 아이는 명심보감, 둘째 아이는 사자소학이거든요. 네. 거기는 이제 내용 서당 다니잖아요. 엄마의 그 너무 엄마의 계획이 강력하게. 들어가 있어요. 예. 네. 그 뭐랄까 이게 그 흔한 방식은 아니잖아요. 아이들을 네. 교육하는. 네. 그래서 되게 참신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음. 그리고 분명히 예전에 조선시대 때는 다 그렇게 교육했고 맞아요. 그렇게 해서 굉장히 성인군자들 다 나왔잖아요. 맞아요.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정약용 선생님이 네. 유배지로 이렇게 유배를 가서 자식들 교육을 어떻게 시켰냐면 바로 이 필사였어요. 제가 차용을 해서 이제 명심보감과 사자소학을 준 거예요. 자, 효과를 봅시다. 얼마나 됐나요? 지금 60일 정도 됐던 것 두 달. 같아요. 네, 네. 변화가 있습니까? 그 내용이 형제 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모님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니까 평소에 이야기할 때 형한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지? 엄마한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지? 나갈 때 외출할 때는 엄마한테 이야기를 하고 가야 된다라고 했지? 이런 이야기들을 간간히 흘리죠. 그런 내용들 사실 저희가 생활 속에서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잔소리처럼 할 수 있는데 내용들을 따라 이렇게 쓰면서 저는 사실은 가장 그 교육적인 효과가 높은 게 어떤 거냐면 직설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교육하지 않은 방법으로 교육시키는 게 가장 그 효과가 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필사를 시키면서 그 마음을 안으로 이렇게 들여가서 자기를 돌아보고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가면서 찾아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이 필사를 시켰던 거예요. 일반적인 가정에서의 6학년 남자애와 4학년 남자애는 치고받고 싸우는 게 일상일 텐데 일단 좀 줄었습니까? 저희 아이들은 남자애 치고는 순한 편이라 치고받고 싸우고 그렇지는 않아서 엄마 안 보는 데서 주로 싸우고. 저만 모르고 있었나요? 네. 눈에 띄는 변화 같은 건 그러면 눈에 띈 거까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고요. 사실 길지 않은 시간이라 네. 조금 더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대하는 네. 거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내재가 되게. 네,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훈수법이에요. 훈수법. 연기가 우리 몸에 스며들듯이 자연스럽게 우리 내면으로 이렇게 스며드는 이 과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아이들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잔소리보다는 우리가 부모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몸소 실천하고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하고 그게 효과가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항상 우리 아이들은 엄마의 뒷모습,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저 행동 하나하나에 항상 조심해서 하고 말 한마디도 조심해서 하도록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교육을 시키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책에 나온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각자 이제 5명이 쓰신 부분이 분리가 돼 있잖아요. 혜경님이 쓰신 부분 중에 소망하는 것과 사진을 붙여주는 것의 차이에 대해서 나와요. 실제 사진을 붙여주면 더 잘 이루어집니까? 네. 경험해 보셨나요? 사진을 이렇게 오려서 붙여서 이거는 아니고 제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봐요. 학교에서 우리 친구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아주 무서운 날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 책 내용이 어떤 책이냐면 그 책에 주인공이 있어요. 왜 무섭냐면 오늘이 발표하는 날인 거예요. 어렸을 때 무섭죠. 네. 네. 그런데 결국에 이 링링이라는 이 주인공이 마지막에는 많은 대중들 앞에서 당당하게 발표를 하거든요. 오, 그 장면이에요. 네. 저는 그 장면을 항상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하는 이제 이 업무와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서서 발표를 하리라 항상 이런 마음을 품고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 코치님 강의도 신청을 해서 듣게 된 거고요. 근데 그 과정들을 지금 이루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나중에는 제가 더 큰 무대에 서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면서 하고 있고요. 단순히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시각화 효과인 거예요.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가 필사를 하는 것도 아까 매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매일매일 하면서 그 생각들을 이렇게 연상시키고 떠올리면서 내 꿈에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 과정이 한 발짝 한 발짝 걸어 나가는 그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만 하지 말고 꿈만 꾸지 말고 시각화로 보면서 끊임없이 그 생각들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의미인 거죠. 그럼 요새 되고 싶은 건 또 뭐가 있었어요? 저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에요. 왜냐하면 지금은 제가 전국 다니면서 학부모 설명회 진행을 하는데 그런 무대가 아니라 저는 많은 대중들 앞에서 발표를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김미경, 김창호, 세바시 말씀. 세바시, 세바시 보고 계십니까? 연락 주세요. 근데 이건 아까 비슷하게 많이 하시긴 하셨는데 긍정화어 문장을 거의 1년째 써오고 있으시잖아요. 100일이어도 뭔가 확실하게 달라지는 뭔가가 생깁니다. 100일이어야 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100일이라고 하는 그 상징성이 있잖아요. 맞아요. 네, 뭔가 완성된 것. 근데 100일 정도 하면 매일 하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스며들듯이 쓰면서 한 번쯤 계속 떠올리게 되잖아요. 근데 사람이 말 그대로 남이 저한테 얘기해 주진 않더라도 내가 그걸 쓰면서 그걸 한 번이라도 더 얘기를 해주는 것이 조금씩 익숙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잘 하고자 한다, 뭐 열심히 한다, 다 좋지만 그게 궁극적으로는 자기가 원하는 거여야 되고 자기가 그것에 어떤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뭐 해야 되니까 어떤 역할로서 막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랬을 때 자기의 어떤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 사랑이 없으면 그 이후에 결과가 따라주지 않을 때 반드시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근데 그 부분을 해결해 주는 데 있어서는 저는 굉장히 그 시간적인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를 뭐 100시간을 쓴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매일 조금씩 익숙해지는 것. 매일 조금씩 네. 익숙해지면서 100일이라는 시간을 채워보면 네. 그 100일이라는 시간 덕분에 스스로에게 좀 더 강렬한 믿음이 생기겠네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100일 하면 그러면 이제 끝이냐. 운동 100일 하고 살 뺐는데 끝이냐. 그렇진 않잖아요. 100일을 해내면 101일 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네, 그걸 할 수 있는 힘. 네. 네, 그리고 그걸 매일 할 때 이제 그게 잘 유지가 되겠죠. 습관은 저희가 만들잖아요. 결국에는 나중에는 습관이 우리를 만들더라고요. 처음에는 해야 되니까 맞아요. 인증을 해야 돼요. 저희가 인증을 하기 위해서 썼어요. 그랬는데 나중에는 안 쓰면 불편해요. 그래서 그 감정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책상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뭔가 작은 게 바뀌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게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이 행동을 바꾸고 뭐 행동이 습관을 바꾸고 습관이 운명을 바꾼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 하나의 습관이 아니고 습관이 바뀌면 거기서 또 새로운 생각이 또 바뀌는 것 같거든요. 이게 계속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선순환으로. 그래서 필사라고 하는 행동, 뭐 어떤 작업은 되게 단순할 수 있지만 그걸 하면 그 다음 새로운 게 연결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두 분 이렇게 해서 필사, 손으로 쓰고 마음으로 읽다라는 이런 책까지 써내셨는데 이 책이 어디까지 갔으면 좋겠는지. 사실 저희가 이 책을 많이 팔고자 하는 마음은 저는 없어요. 물론 사주시고 읽어주시면 너무 감사한데 이렇게 저희가 책 한 권 썼다라는 이 자신감을 줬거든요. 그래서 이것만으로도 저희들한테는 큰 선물이고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필사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전달이 되면 첫 번째 다행인 거고 두 번째는 또 누군가가 저희 책을 이렇게 저희처럼 필사를 해준다면 너무너무 기분 좋은 일이 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필사를 통해서 자기를 알아가고 또 자기를 사랑하고 나를 찾아가는 그런 과정들을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필사 책을 통해서 제가 원하는 목표는 이미 달성한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책 쓰면서 많이 부족하다 글이 그리고 글 쓰고 난 뒤가 벌써 몇 개월이 지났잖아요. 그 뒤로 제가 뭐 브런치도 써보고 블로그도 더 열심히 쓰는 계기가 됐는데 몇 달 썼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에 글을 읽으니까 너무 거칠고 민망한 거예요. 그래서 책으로 만들기 직전에는 이 책이 나온다는 게 나무를 이렇게 쓸데없이 쓰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책을 보면 되게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때 우리가 했던 그 작업이 되게 대견하기도 하고 부족하긴 하지만 누군가 한두 분이어도
이걸 통해서 필사를 할 동기가 생기실 수도 있는 거고, 아, 이렇게 모임에서 또 책을 내기도 하는구나 라는 것들이 또 동기부여가 되실 수도 있으니까 저는 이미 그 목표는 네, 달성했다고 보고 볼수록 네, 좀 사랑스러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을 보면서 필사라는 거가 얼만큼 사람들의 마음에 위로가 될 수 있는지, 누구나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거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고요. 누구든지 마음이 어렵고 내가 지금 뭔가를 해결해내지 못해서 마음이 묵직하고 힘들다면 그러면 이걸 해보라는 걸 이 책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요. 마음이 힘든 분들은 필사 지금 바로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필사 손으로 쓰고 마음으로 읽다에 두 분 저자를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